제6회 글로비스배 세계신예 선수권전 16강전 2차전 보내드립니다. 자, 3명의 한국 선수들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중에 박상진 선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네, 나머지 두 판은 쉽게 이겼고요. 박상진 선수가 사실 거의 다 졌다고 생각한 판을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16강전 승자조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 자, 이제는 한 판을 지더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지금까지 진행 상황 보여드립니다. 일본 기원이 주최한 제6회 글로비스배입니다. 16강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첫 판을 치르고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뉘었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은 다 승자조에 있기 때문에 한 판의 여유가 있어요. 네, 자 매수 30초 시간이 있는데요. 고려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 대국을 보셨다시피 실수가 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실수도 많이 나오고 대국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약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데요. 우승 상금은 300만 엔이고요. 20세 미만의 기사가 참가할 수 있는 신예 기전입니다. 네, 일본은 6명, 한국 3명, 중국 3명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1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내로라 하는 우리 신진서 선수, 신민준 선수, 박상진 선수가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요. 지금 수적으로는 일본 선수들에게 밀리고 있지만 역시 나중에는 이제 한중일 소수의 정예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8강부터는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 선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대 우승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3회, 한국이 1회, 일본 1회 우승을 했고요. 바로 전기에서는 중국의 쉬자양 선수가 한국의 신민준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은 16명 중 6명이 출전을 한 만큼 현재 이름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승자조에 진출한 선수들을 보니까 한국, 중국 선수들이 좀 많고요. 네, 그렇죠. 일단 한국 선수들 양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박상진 선수도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고 중국의 왕쩌진 선수가 히로세 유이치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중국 기사 중에 유일한 패점을 안았죠. 그렇네요. 역시 태국 선수 그리고 미국, 러시아 선수는 기력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추어 선수들이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기력이 다듬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번에 보내드릴 대국은 조금 더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신진서 9단의 대국 보내드립니다. 상대는 중국의 딩하오 5단, 중국 랭킹 27위입니다. 신진서 9단이 딩하오 5단과 만나게 됐고요. 첫 대결입니다만 이번에는 첫 판만큼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도 가장 경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네, 물론 신민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중국 선수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갑조리그에서 신민준 선수에게 최근에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아마 신민준 선수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네. 자, 2차전이만큼 이렇게 한중의 선수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딩하오 선수는 얼마 전에 신민준 선수를 꺾었던 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진서 선수의 컨디션은 어떨까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번에 갑조리그에 가서 2승을 거두면서 컨디션은 좋아 보여요. 네, 대국 내용도 훌륭했고, 네, 물론 중간에 나빴던 적은 있었지만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 승부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즘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두 선수들인 만큼 오늘 내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2승으로 8강전에 진출하길 바라봅니다. 제6회 글로비스배 16강전 2회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수 30초 주어집니다. 고려 시간 1분 10회 있고요. 덤은 6시 반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딩하오 5단의 랭킹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에 약간 놀랐는데요. 27위, 체감으로는 좀 높다고 느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중국 기사들은 선수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27등이면은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이 될 만큼 워낙 좀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기사여서 그런지 그렇게 느껴졌었는데요. 어쨌든 딩하오단이 22권, 중국에서는 갑조리그에서는 뼈가 굵어져 가고 있는 선수고 세계대회 예선이나 본선에서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 신진서 구단 쉽지 않습니다. 자,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딩하오 5단은 작년 2018년도에 CCTV배 프로 기전으로서는 개인 첫 우승을 거뒀었는데요. CCTV배가 속기전 아닙니까? 네, 속기전이죠. CCTV배가 속기전이고 지금 치러지는 글로비스배 또한 속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는 속기에 강한 기사인 만큼 사실 CCTV배에 우승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번 대국은 신진서 선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도 이렇게 정상급의 기사로 거듭나기 전부터 워낙 속기는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모든 면을 다 따져보더라도 신진서 선수가 확실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약간 복병을 만났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선수가 속한 B조에서 패자조는 무스오라 유타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표로 나온 태국의 퐁사칸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대국은 아무래도 일본 기사인 무스오라 유타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겠죠. 이 대국에서 만약에 혹시 신진서 선수가 패배를 한다면은 또 만나나요? 네, 정말 지겨울 겁니다. 지금 6번 만나서 신진서 선수가 모두 다 승리를 거뒀는데 한 번 빼고 다 글로비스배이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한국과 중국의 가장 랭킹이 높은 이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8강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우승 후보의 두 선수가 16강에서 일찍이 만났습니다. 걸쳐놓고 복을 좁힌 다음에 벌렸는데요. 네, 지금 흙이 이쪽을 걸쳤을 때 백이 날일자로 받지 않고 이곳을 협공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수중의 하나인데 네. 지금은 날일자로 무난하게 받았고요. 흙도 두 칸을 벌려두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걸치는 수법을 교환을 안 한 바둑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흙의 포석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걸쳐두는 수를 많이 교환을 하죠. 이렇게 이름만 봐서는 사실 세계대회 본선 못지않은 두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글로비스배 신예 기전입니다. 이제는 신예 세계대회를 찾아보기가 약간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글로비스배 이외에도 대회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런 대회들이 사라지면서 글로비스만 남은 것 같아요. 이민배는
2016년 커제 우승으로 계속 찾아볼 수가 없게 됐고요. 오카게베도 작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안에서만 찾아보면 그래도 신예 기전이 몇 개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미래별도 있고요. 네. 뭐 하찬석 국수배도 있고 네, 한국에서는 신예대회가 좀 있는데 네. 신예대회를 사실 세계대회로 하는 게 저도 볼 때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신예대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기는 한데 네, 다른 것보다 이 대회는 나이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네. 신진서 선수는 아마 내년까지 출전이 그렇죠. 가능할 겁니다. 네, 신민준 선수는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만 20세면은 약간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일본의 신인 왕전을 보니까 26세 이하로 자격을 뒀던데요. 네, 그렇죠. 일본이 좀 기준이 높은 것 같기는 한 게 네. 예전에 오카게베도 어떻게 보면 신예 대항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가 재작년인가요? 87년생까지 출전이 가능했거든요. 조금 쑥스럽긴 하네요. 네. 서른의 신예대 출전이라는 게 네. 네, 뭐 일본 측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긴 하지만 약간 쑥스럽기도 합니다. 네, 지금 무학이 축은 안 되죠. 지금은 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게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백도 날일자로 받아둔다면 무난하고 손을 뺀다면 걸친다든지 아니면 3-3을 들어가는 것도 많이 두어집니다. 붙였다는 건 그 두 가지의 수법을 보여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하변 쪽을 벌리긴 할 텐데 네. 이렇게 날일자가 아니라 두 더 칸을 가나요? 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점 근처로 가까이 가면 어떨까요? 이쪽이요. 네. 이쪽을 두는 것도 괜찮긴 한데 흙이 당장 이쪽 부분을 침입을 한다면 아직 이 백돌도 확실한 형태는 아니라서 이 전투 자체는 흙도 할만해요. 네. 그래도 날일자로 두네요. 화점 아래 두고 싶은 자리가 남았잖아요. 두어달라고 유도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흙도 일단 두고 볼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도 손을 뺍니다. 백이 한 번 더 다가오더라도 수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백이 다가온다면 이런 식으로 붙이고 늘어서 네, 쉽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백의 입장에서 높게 두는 것은 아래쪽에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큰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집만 놓고 본다면 아래쪽을 둬야 되는데 흙도 위쪽에서 눌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키우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다가갈 수도 있고 이쪽을 붙일 수도 있어요. 붙인다면은 아마 흑도 늘고 이렇게 위쪽에서 막아가는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수를 치지 않고 느는 경우가 더 많군요. 네, 예전에는 저 형태에서 무조건 단수 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느는 수법이 등장을 하고 나서는 경우에 따라 지금처럼 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점을 끊어 잡을 수가 없죠. 네, 지금은 백이 단수를 치고 손을 빼던지 네. 둔다면은 이쪽을 치받고 젖히던지 젖히면은 단수를 치고 포구를 치고요. 한 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백이 상변 쪽을 키우는 것보다는 여기서 선수를 잡고 우변 쪽을 부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받은 순간 안 젖힐 수가 없고요. 네, 흑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백이 귀를 끊어 잡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지금 귀 쪽에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여기를 젖혔을 때 끊고 단수 치는 것은 이 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약간 손해인데요. 나중에 이런 곳을 들어가는 쪽에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 진행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네요. 가나요? 원래는 잡아두는 것이 속수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끊어둡니다. 귀를 잡고 상변을 막히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네, 젖혔을 때 반발을 하지 않는 것은 백 이상하고요. 네. 지금 흑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쪽을 끊고 이제는 바깥쪽으로 두긴 힘들어요. 한 점을 잡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변 쪽을 키우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네 점을 잡는 쪽으로 선택을 하네요. 끊어두었다면 백의 반발도 맞고 흑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끊어두는 것이 그렇게 악수로 느껴지는 건가요? 네, 악수기는 악수죠. 약간 악수긴 한데 글쎄요, 끊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처럼 보였는데 백이 네 점을 버리긴 하지만 선수를 상변 쪽과 귀 쪽을 두면서 그리고 우변 쪽을 들어갈 때 이 선에 선수를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진행 자체가 백도 불만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백이 네. 고민되는 것은 이쪽을 날일자를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우변 쪽을 들어가는 것 또한 정말 좋은 자리라서 출발선을 어디로 잡죠? 네, 그러게요. 서두르질 않네요. 네, 그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니까 네.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상변은 양쪽에 빵따냄을 주고 흑은 4점을 취하는 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딩하오 오다는 정말 유연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더 갈 수도 있었던 건가요? 네, 더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고 네. 여러 가지의 수법이 있었는데 가장 안전한 수법이죠. 여기서는 흑도 하변 쪽에 2선을 달리면서 이 백도를 압박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당장 들어가는 게 될까요? 흑 이쪽을 들어간다면은 백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당장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빈삼각으로 둬야 되고 여기서 흑이 이렇게 늘고 젖혀 있는 정도로 진행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흑이 불만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끊고 단수를 칠 때 나가는 진행이 될 텐데 글쎄요, 이거는 흑이 득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혹시 넘겨주지 않죠. 방금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아까와 같은 진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결행하는 수들이 사실 흑이 백도를 잡기는 힘들고 이 귀 쪽에 흑도를 버리면서 바깥쪽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뭔가 뚜렷한 대가를 지금 얻기가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은 흑보다는 백이 좀 편해 보이긴 합니다. 뭔가 한쪽을 밀어가면서 반대를 싸바르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여기서 백이 꼬부리고 나온다면 바깥을 싸바르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가 좀 두기 어려운 바둑이기 때문에
이 바둑을 이기려면은 글쎄요, 뭔가 좀 어디서 확실하게 득을 보던지 아무튼 굉장히 흙은 잘 둬야 되는 바둑이에요. 좌귀에 꼭 그렇게 붙여서 삼삼을 들어간 거 외에는 풀어가기가 어렵다고 봤을까요? 저는 하변의 날일자가 괜찮아 보였는데요. 네. 하변 쪽에 조금 더 공작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흙이 두터운 형태가 된다면은 지금 선택을 했을 때 백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흙돌이 놓인 게 너무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맘 놓고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겠죠. 아, 여기까지는 어차피 받아줘야 하니까. 백도 단수를 칠 겁니다. 그러면 바꿔치기가 혹시 나오나요? 이게 바꿔치기인가요? 흙이 조금 괴로워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말이 안 되나요? 여기까지는 좀 기분이 좋은데 예. 아, 이쪽 맛이 좀 나쁘네요. 네, 막는 것은 호구를 쳤을 때 이 귀 쪽이 네.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 둘 다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백이 단수 쳤을 때 물러날 수밖에 없다면 이젠 막지도 못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네, 그렇긴 하죠. 단수 치고 나가고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다시 두텁게 꼽으려 간다. 네, 어찌됐든 흙의 입장에서 좀 변화를 구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 거기를 아껴 놓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흙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러면 다시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길 단수 치고 네. 막으면 끊어서 패하는 것은 이거는 백이 이상하죠. 그렇죠. 젖혀서 궁도를 다 넓혀 놓나요? 네, 여기까지는 젖히고 막을 때 이때 한 점을 끊어 잡는 쪽으로 둬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여기를 끊고 나가는 것도 이 진행도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냥 이쪽에 패를 걸면서 만약에 흙이 당장 패를 한다면은 이것들을 패감으로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두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속전속결로 갑니다. 패싸움이 일어났고요. 지금 흙이 그쪽을 붙인 거는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긴 한데요. 아깝나요? 패감 성립은 됐습니다.
역시 백은 중앙 쪽도 노리고 있습니다. 한 점 살아가는 맛 남아 있고요. 백도 이쪽을 치받아서 받은 걸로는 늘어서 받는 게 오히려 좀 흑에게 팩감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어차피 백의 입장에서는 팩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흙도 정리가 안 된 곳이 워낙 많아서 팩감을 쓰는데 부담이 있겠네요. 네,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팩감이 없죠. 괜찮을까요? 글쎄요. 백의 입장에서는 네. 우변 쪽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는 패를 해소를 할 겁니다. 패를 해소를 했을 때 흑이 우변 쪽을 두더라도 확실하게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일단 당장 여기를 나갔을 때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좌 쪽의 전투는 백이 득을 봤어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기는 하네요. 밀고 흑이 따낼 때 팩감으로 이 자리를 두고 따고요. 밀 때 이때 안 받는 게 이 우변 쪽의 사활에 있어서도 약간 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교환을 이 패를 해소하고 나서 하는 것은 흑이 4점을 안 살리고 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은 팩감으로 이 나가는 것을 교환을 하는 게 거기까지는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패를 좀 더 이어나가게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던 거군요. 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늘어서 흑이 지키면요? 흑이 지키면은 패를 해소를 한 다음에 우변을 제압을 하면은 여기를 붙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들여다봐서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는 좀 이건 판단이 어렵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흑도 집으로는 좀 득을 보면서 살 수가 있죠. 지금 패싸움 도중에 백이 하나 교환을 해뒀습니다. 과연 딩아오 오다는 어떤 생각일까요? 다음 수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제6회 글로비스배 16강전 2회전, 1회전에서 1승씩 거둔 딩하오 5단과 신진석 9단이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일단 당장 따내진 않았고요. 좌변의 한 점을 움직이고 난 뒤에 백의 착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게 조금 더 뒷맛이 좋다는 뜻이군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오히려 끝내기로 더 당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뭉수타진을 했을 때 예. 뒤로 끊는 것은 흙이 나가서 이건 당장 수간할 수도 있거든요. 네. 따내는 순간 밀고 들어오는 게 흙이 먹여쳤을 때 이 한 점 때문에 자충이 되기 때문에 잊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바로 뒤를 둬야 한다면 그건 확실히 당했네요. 네, 그거는 당했죠. 기세로는 이 선을 무조건 돌파를 지금처럼 돌파를 해야 합니다. 흙의 수는 좀 늘었지만 어차피 중앙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백은 버팁니다. 네, 딩하오 5단이 지금까지는 정말 쉽게 잘 두네요. 흙의 입장에서는 우변 쪽을 최대한 키우면서 집을 많이 지어야만 개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이 좌 쪽의 집도 꽤 크고 상변 쪽도 있고 우하 그리고 우상 쪽도 백이 약간의 집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집은 많은데 흙의 집은 이 우변 쪽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가로 개가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시처럼 찌르고 들어오네요. 네, 흙의 입장에선 이런 수법들이 정말 얄밉죠. 당장 이런 데를 붙이더라도 이 백돌이 사실 깔끔하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백이 침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의 선택지는 정말 많은데 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네, 역시 끊지도 않고 뒤로 받아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요. 백의 행마가 날렵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백은 안에서 패 정도만 나더라도 어느 정도 다음 선택지를 찾을 수가 있는 반면에 흙의 입장에서는 백돌을 뒤쪽으로 끊어서 개가를 맞추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잡으러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까지 둡니까? 완전히 한쪽은 틀어 막았습니다. 반대쪽은 백의 손에 맡기는 건가요? 제 눈에는 이 자리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신진서 선수, 당장은 축이 안 된다. 이 한 점을 잡지 못하면 백은 수중에 갇혔고 안에서 살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느긋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지금 수는 이건 뭐 글쎄 뭐 안에서 사는 네. 게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백돌이 완벽하게 잡히는 형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는 백도 무조건 살려야 돼요. 흙의 포위망이 커졌기 때문에 이 안에 백돌이 다 잡힌다면은 그거는 백이 안 되겠죠. 자, 외벽은 단단합니다. 이제 딩아오 선수가 우변에서 어떻게 헤엄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감은 그냥 이쪽을 한 칸을 뛰는 게 일감인데요. 이런 부분에 백이 선수로 듣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뛰는 게 느슨하지만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자리죠. 그거는 흙이 받아줄 리가 없는데요. 날일자를 두든 아니면 한 칸을 뛰든 흙은 무조건 반발을 할 겁니다. 받아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백이 둔 곳은 약간 어설퍼 보입니다. 뭔가 백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게 좋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 이거를 당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줄 수 없죠. 그렇다면 백도 지금은 이쪽 부분을 한 칸을 뛴다든지 붙인다든지 약간 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백은 흙이 지금 둔 자리를 뒀더라면은 사는 게 좀 수월해 보였는데 이거는 글쎄요. 좀 고생 좀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잡으러 가는 흙도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았던 우변, 이제 서로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네, 보통 속기대국에서는 잡으러 가는 것이 사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정설인데 속기대국에서 다이렉트 공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 신진서 선수예요. 이거 생각하셨나요? 네, 일단 흙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으면은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쪽을 나가는 것. 그렇죠. 이 한 수인데 네. 뭐 맛보기다 이건가요? 백이 여기가 끊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네. 흙이 당장 이쪽 부분으로 두는 거는 안 돼요. 단수 치고 막는 것은
단수 치고 빈삼각을 두는 순간에 끝이죠. 여기서 네, 이 막을 수가 흑돌이 없죠. 잡힙니다. 네. 이게 얼핏 보면 좀 타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흑이 좀 불만일 것 같아요. 이쪽에 끊는 것도 교환이 안 돼 있을 거고 이거는 흑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쪽을 끊고 단수 치고 잇고 나갈 때 이곳을 지키면서 버티는 것이 이게 가장 어려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흑도 최강으로 버티는 수가 있긴 있네요. 네, 이렇게 버틴다면은 백도 당장 흑도를 잡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서로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을 텐데 백도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돌들이 막 붙는다면은 어느 네. 정도 타협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백이 우변 쪽에서 살더라도 중앙 쪽에서 흑이 득을 보고 그리고 하변 쪽에서 또 이 우하 쪽을 흑이 공격을 하면서 득을 본다면은 네. 네, 어찌저찌 개가바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예 기사들의 속기대국이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선택하는 수들이 네. 정말 패기가 넘치죠. 극단적인 수들이 있고요. 이 수에서 불같은 그 성격들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두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한 판 붙고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신진서 선수보다는 딩하오 선수가 오히려 한 치 앞이 깜깜하죠. 바깥쪽에 당장 백이 네. 되는 수가 잘 안 보이면은 악수 교환을 조금 하더라도 안쪽에서 사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끼워서 교환을 한 것들이 다 손해가 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일단 이를 벌린 건 딩하오 선수죠. 네, 그렇죠. 자, 여기서 4점 바로 잡히는 건 없습니다. 네, 백이 바깥쪽으로 이으면 얼핏 포위망이 형성이 된 것 같아도 이쪽을 나가면 네. 백이 여기를 계속해서 막아갈 수가 없어요. 흑이 계속 나오면은 이 4점이 먼저 잡힙니다. 바둑 정말 재밌게 두네요. 여기를 찌르면은 일단 이 2점 쪽을 늘어서 받는 건 어렵고 여기를 먼저 늘고 흑이 밀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 느는 교환은 가능하죠.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런 자리를 밀어서 최대한 바둑을 복잡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흑의 약점이 보이긴 하지만 백도 그에 못지않게 허술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주변에 계속해서 붙는 돌들이 많기 때문에 백도 어느 한쪽을 버리기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와서는 흑이
우변 쪽의 백도를 다 잡지 않더라도 백이 손해를 본다면은 그 손해의 규모가 좀 클 거기 때문에 네. 타협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선수들은 또 어떤 기분으로 두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두는 입장이라면은 글쎄요. 다음 한 수 한 수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읽고 두기는 어려운 장면이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네, 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두 기사의 전투 감각이 누가 더 좋나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덩치가 커지면서 현재는 신진서 선수가 받아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앙 여의치 않으니까요. 다시 우변으로 손을 돌려보는 딩하오. 지금의 선택은 백이 수를 읽고 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이 좀 깜깜해서 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은 백은 살기는 살 것 같고 흑이 최대한 중앙 쪽에 피해를 입히면서 타협이 되는 네,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되네요. 두 점을 단수 쳐서 무겁게 만드는데요. 그 수는 뭐죠? 무슨 문제 있나요? 아니요, 뭔가 좀 약간 느낌상 떡수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그 다음 한 수가 찾기 어려웠나 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는 예. 막아야 되는데 흑이 여기를 밀어서 받으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백이 언제든지 네. 좀 젖혀야 되는 형태인데 여기를 이어서 받는 순간에 지금 여기에 원래 백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선수로 들어야 되는 형태가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상한 데가 있어요. 네, 돌이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조금씩 넘어오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급소 한 방 가고요. 정말 이런 장면이 되니까 신진서 선수가 몰아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중앙에서 돌들이 제대로 붙이자마자 바로 바톤 터치가 됐습니다. 흙 쪽으로 넘어옵니다.
딩하오 선수가 초반에 진행과 좌쪽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우변 쪽에서의 타겟은 글쎄요. 좀 믿을 수가 없이 좀 손해를 보는데요. 오히려 판을 깔아주니까 잘 요리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베개 선택지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네. 어느 한 곳을 제대로 선택을 못한 듯한 느낌이죠. 여기서 백이 3점 요석이 있기 때문에 안 살릴 수가 없는데요. 네, 세 점을 안 살릴 수가 없는데 세 점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 점을 살렸다가 통으로 잡힐까 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연결도 안 되고요. 네, 어찌됐든 세 점은 살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세 점을 살리면 이쪽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전체 백대마의 사활이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 갑자기 백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이 세 점을 잡더라도 백이 여기 한 점을 잡고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한 칸을 뛰면은 백이 당장 안에서 못 살죠. 여기를 두더라도 끊으면 막더라도 치중 가면 백이 못 삽니다. 네. 일단은 놓아주질 않네요. 신진서 선수는 그냥 여기서 다 잡고 승부를 보겠다. 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백이 좀 고려 시간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엄청난 승부처니까요. 네. 시간을 좀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서 최대한 피해를 안 입고 타개하는 수를 찾아봐야죠. 백이 계속 모양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는데 문제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두면은 네. 돌파를 합니다. 이 자리를 두는 것은 찝어서 이러면 우변과 그 위가 한 집씩이 안 나나요? 네,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서는 한 집이 나는데 예. 붙여서 잡더라도 찝으면은 근데 백이 여기를 두는 수가 있네요. 이으면은 늘고요. 이것도 흙이 가능하죠.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맞고 밀고 단수 치면은 있는 순간 흙이 세 수인데 백은 두 수니까요. 네네. 되기는 합니다. 굉장히 찝찝하긴 한데 떨리는데요. 잡으러 가는 과정에 득 봤으니까요. 놓아줄 수도 있겠고요. 백이 흙이 둔 자리를 호구를 치고 두는 것이 가장 찝찝한 형태인데 지금 이거는 너무 깔끔한데요. 가셨다고요? 네, 이게 딴 데 가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최대로 모양을 잡아도 그래도 의문이었는데 한 집 모양을 내지 않고 막아가니까요. 신진서 구단이 박차를 가합니다. 자, 아직 놓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 네, 이거는 백이 네. 승부를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못 삽니다. 안에서 사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직 백에 눈이 좀 있어 보이고 흙도 군데군데 약점이 보여서 과연 잡힐까 하는 좀 우려는 들거든요. 네, 이 자리를 예. 끊고 흙이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쪽을 늘면은 네. 여기선 집이 안 나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백이 집을 내야 되는데 따내는 것은 찝고 그리고 네, 아까처럼 치받고 느는 것은 여기서 수가 안 나기 때문에 흙이 여기는 언제든지 따면은 이 자리를 둬야 되는 형태인데 단수를 쳤을 때 이 수상전이 되면은 백이 괜찮은데 이게 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백이 잡혔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버리나요? 일단 당장 사는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시간도 벌 겸 하변으로 침투를 했고요.
뭐 하변 쳐다보지도 않네요. 네, 그래도 여기를 뛰는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인데요. 백이 하변으론 연타를 하면서 좀 득을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변만 보면 일반가라고 했긴 했지만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한 일반가인 것 같고요. 네, 너무 크게 잡았죠. 네. 처음에 백이 들어왔을 때 포위망을 최대한 넓히면서 거기서 승부를 봤는데 지금은 백도를 다 잡았기 때문에 네. 집이 엄청납니다. 네, 계속해서 백은 우변 쪽을 노려보면서 최대한 찝찝하게 두고 있어요. 속기대국은 한번 낙관하기 시작하면은 그 낙관이 끝이 없이 이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는 지금은 그거를 가장 조심을 해야 합니다. 속기대국에서는 물론 정확하게 형세 판단을 하는 기사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기분으로 형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대마를 잡고 나서 에이 바둑이 많이 이겼겠지 이러면서 계속 물러서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두고 있으면은 형세가 불리한 입장에서 속기대국은 오히려 좀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먹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죠. 지금 신진서 선수는 믿음직스럽게 두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뭐 딱히 그렇게 물러나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네. 자, 이제 중앙 쪽은 진압이 됐을까요? 슬슬 다른 쪽으로 손을 돌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예. 신진서 선수는 뭐 딱히 중앙 쪽에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은 집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둑을 두고 있네요. 네, 지금 단순하게 여기를 치받아서 살리는 게 굉장히 크죠. 살리는 순간 이 백돌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여기가 큰 자리고요. 지금 백이 여기를 연결을 했는데 이쪽 부분을 좀 노려보는 것 같아요.
뭐 있을까요? 이쪽을 있더라도 끊으면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끝내기로 가는 길목인데요. 자, 일단 흙집이 한눈에 봐도 꽤 커 보입니다. 과연 개가로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16강 승자조 딩하오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하변의 3점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앙 과감하게 손을 빼고 살렸습니다. 네, 지금 3점을 살리는 것이 가능한 게 네. 우변 쪽을 이쪽을 있는 쪽 반대로 끊으면 수가 안 납니다. 이곳을 있더라도 이 3점을 잡으면 수가 나지 않는 형태라서 생각보다는 깔끔한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쉽게 손을 뺄 수가 있었고 이 3점을 살리는 순간 집균형이 완전히 깨졌죠. 자, 현재 2회전은 끝난 판들이 몇몇 판이 있습니다. 먼저 패자조가 대부분 다 끝이 났는데요. 한중일 대만 선수를 제외한 유럽, 북미, 그리고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선수였던 이 3명의 선수들은 모두 2패로 탈락을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좁혀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 기량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패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최근에 좀 격차가 좁혀졌다 하더라도 네. 인프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아직까지는 좀 벌어져 있죠. 자, 한국 선수들 아직 끝난 판이 없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딩하오 선수와 그리고 신민준 선수는 히로세 유이치 선수, 박상진 선수는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수 친 것은 마지막 약간 꽁수 같은 느낌? 네. 네, 여기를 이어서 받으면은 끊어서 예. 중앙을 둬야 되는데 이제는 치받고 느는 것이 가능하죠. 아, 이곳과 사는 것 맛보기로 배기 됩니다. 그 선수 교환을 생략을 해놨더니 자칫하면 실수를 벌여질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네요. 네, 얼핏 보면은 예. 이쪽으로 받는 순간 백이 젖히고 나중에 단수를 치고 끝내기로 좀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흑의 입장에서 버틸만도 한데 버티는 순간 큰일 나죠. 신진서 선수는 참 이번 주 바쁩니다. 갑조에서
하루 휴식기가 있고 두 판을 치르고 와서 이제 지금 도쿄에서 글로비스배 3일간 펼쳐지고요. 또 바로 맥심 결승을 치르러 강원도를 갑니다. 네, 정말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네, 뭐 원래 신지현 선수는 판수가 많기는 하지만 올해도 역시인 것 같습니다. 도처에 백집이 많은데요. 워낙 우변의 흙집 모양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네, 이 바둑은 우변이 잡히는 순간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네. 네, 역시 미들맨 신진서입니다. 불계승을 거둡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1, 2회전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합니다. 네, 역시 신진서 선수는 뭐 2승할 줄은 알았는데요. 오늘은 내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딩하우 선수가 초반과 중반에는 잘 이끌어 나갔던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초중반에는 신진서 선수가 위기가 있었는데 네. 딱 전투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딩하우 선수 분명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변 쪽에 백이 타결을 했더라면은 네. 흙이 좀 이기기 힘든 바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더 무리한 수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신진서 선수의 한 방에 바둑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종반으로 갈수록 신진서 선수와의 이 기량 차이가 더 보여지는 한 판이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2승으로 8강전에 진출을 했고요. 신민주 선수도 지금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와 만났는데요. 잠시 선수 비교하고 가시죠. 네, 신민준 선수가 만나게 될 선수는 히로세 유이치 2단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주요 성적이 비어있는 만큼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인데요. 일본에서 신인 왕전에 오른 만큼 일본에서는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고요. 역시 신예 기사입니다. 신민준 선수도 바쁘죠. 갑조리그 치르고 와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준 선수 1승을 거두고 승자조에서 왕쩌진을 물리친 히로세 유이치 선수와 만났습니다. 네, 사실 왕쩌진 선수 또한 네.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그 선수를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의외의 복병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승자조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신민준 선수의 흑번입니다. 자, 이 조에서는 역시 왕쩌진 선수가 상대 브랜든 저우 선수에게 패자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패자 부활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민주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신진서 선수와 함께 2승으로 8강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대국을 패하게 된다면 중국의 왕쩌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피곤하거든요. 네. 네, 이대국을 승리를 해서 깔끔하게 진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승으로 진출하게 되면 내일 오전은 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엄청난 어드밴티지죠. 네. 하루에 두 판을 두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민준 선수는 글로비스배 최고 성적 준우승입니다. 바로 전기에서 중국의 쉬자양에게 막히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자,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죠. 네, 올해 과연 우승을 차지를 하고 네.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많이 두어지는 건가요? 글쎄요. 백이 여기를 손을 뺐는데 네. 젖힌 상황에서 당장 끊는 것은 사실 거의 두어지지 않는 형태인데 네. 지금은 상황이 좀 특수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음, 흙이 바깥쪽에 나오는 것이 별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좌변 쪽에 한 점을 끊어가면서 안에서 최대한 안정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좌의 모양 생각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옮겨가는데요. 히로세 유이치 선수는 음, 선택하는 수법들이 뭔가 네. 좀 바둑을 화려하게 두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승부에 직결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이 선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네. 어느 때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두다가도 어느 때 보면은 전투하는 게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네, 아직도 신민준 선수의 기풍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또 하나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박상진 선수가 첫 판 힘겹게 승리를 거둔 만큼 둘째 판 역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진서, 박상진 모두 2승으로 직행을 했고요. 이제 신민준 선수만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 박상진 네. 선수가 사실 그렇게 나쁜 바둑을 운 좋게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 그런 대회에서 의외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기세를 탈 수 있죠. 네, 지금 오늘 같은 대국을 승리를 했을 때 기세를 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번 대회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뭐 신민준 선수 각각 스타일이 있지만
평소에는 꼭 전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신예기전에서는 이 선수들의 패기와 기세를 확실히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그런 전투력이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네. 갑자기 우하 쪽을 포기를 하고 네. 백도를 공격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손에 먼저 보고 시작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그런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네. 뭔가 이게 신예 대회의 매력인가요? 뭐 한 번 불 붙으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네,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의 느낌은 왠지 신민준 선수가 뭐 형이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경력은 많긴 한데 과연 이 형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신인왕 히로세 유이치입니다. 백감도 계속 소비를 하면서 서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바둑이 다 재밌네요. 처음부터 쉬어가는 네. 틈 없이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어, 분명 다 같이 모여서 대국을 하고 있을 텐데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요. 또 속기니까 여기저기서 시간도 많이 부를 테고요. 네, 일본에서 여러 대국 초입기에 몰리면은 네. 사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일본에서 시합을 했을 때 제가 일본어를 아예 몰랐을 때거든요. 네. 초읽기 시계가 초를 읽는데 일본어로 읽으니까 이게 듣다 보면은 7인지 8인지 막 이런 게 좀 헷갈려가지고. 아, 그것만 듣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네. 항상 불안해서 한 5쯤 되면은 착수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신경 쓰다가 그르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승부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패싸움 중이에요? 네, 계속 서로 패감을 쓰고 있기는 한데요. 결국에 네. 패는 백이 어느 한 곳을 손해를 보더라도 백이 이기기는 하겠죠. 갑자기 백이 하변을 잇자 흑이 해소하지 않고 다시 우하를 막았고요. 이거는 무슨 상황인가요? 우하 안 받았어요? 패를 해소를 했으면 안 됐나요? 넘어가는 게 있었을까요? 네, 넘어가는 것 때문에 안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좌하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두어 갑니다.
시원시원하기는 두네요. 네, 이 선수 네. 거침이 없어요. 이 판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처럼 두는데요. 네, 확실히 신민주 선수가 강자이기 하니까 네. 만약에 5대5의 싸움이 벌어진다면은 좀 만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중앙을 갈수했고요. 자, 백이 산 대신에 흑은 중앙 그리고 우하를 취했는데요. 네, 실리로만 놓고 본다면 우아 쪽에 흑이 백돌을 잡았기 때문에 집으로는 좀 득을 봤는데 중앙 쪽에 이 부분에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나중에 좀 백이 선수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는 남았어요. 네. 순식간에 판의 2분의 1 아래쪽은 다 채워졌습니다. 네, 갑자기 우상 쪽을 두니까 바둑이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흑은 연거푸 손을 빼고 있는데요. 좌변은 크게 문제가 없나 봅니다. 글쎄요. 흑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닌데 지금 그쪽 부분을 두면서 흑도 계속 신경은 써야 돼요. 여기를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여기에 후수한 집이라서 이쪽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둬야 합니다. 네. 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흑도 약점이 남아 있고요. 전투가 끊이지 않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니까요. 지금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도 계속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곳들이 백이 선수로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형세가 백이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백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좌상 정도밖에 없는데도 중앙이 워낙 두터운 건가요? 네, 중앙도 두텁고 예. 지금 이쪽 부분에서 흑이 선수로 결정을 하고 상변 쪽을 둘 수가 있으면 그거는 네, 흑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처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끼워서 올라오고요. 네, 지금 네. 끼운 수가 네. 정말 좋은 수예요. 여러 가지 보여주네요.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네, 흙도 좌상 쪽만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으면 전체적인 지배 형태는 흙이 많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타게 하면 흙이 괜찮습니다. 당장은 베개 수가 많고요. 네, 어영구영 사석 작전인데요. 크게 들어간 건 아닌가요? 크게 들어간 것 같진 않고요. 잊고 나서 흙이 막는데 이곳이 아직 깔끔하게 잡혀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베개 입장에서도 가일수를 하기에는 네, 가일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지금 당장 결행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여기를 먹여치고요. 네. 따낼 때 밀면은 젖히는 것은 이쪽을 늘어서 보통 이 바깥쪽으로 수를 줄여야 되는데 젖히면 백이 여기를 2번을 두고 들어와야 되는 형태가 돼서 이거는 백이 잡혀요. 아, 그렇네요. 패도 안 나고 잡을 순 없고. 서로 최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백도 이쪽을 젖히면은 패 형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백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쪽을 젖히고 네, 뭐 그냥 이쪽
이쪽을 젖혀서 패를 수도 있는데 이쪽을 젖히고 중앙 쪽에 만약에 선수가 들어서 이 흑돌과 엮을 수만 있다면은 백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합니다. 그렇네요. 중앙에 있었죠. 자, 상변 아직 결정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중앙으로 갑니다. 뭐 서로 떨릴 것 같은데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건가요? 네, 일단 백도 저기를 먹여치고 빠지는 수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얼떨결에 잡으러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모르니까요. 두 선수의 대국장을 볼 수가 없으니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요.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일선으로 젖힌 수로 그냥 이 자리를 한 집을 냈더라면은 이 중앙 쪽에 뭔가 좀 더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글쎄요. 흑도 여기 단수 친 걸로는 여기를 젖히는 게 더 깔끔한가요? 네, 낫지 않을까요? 이대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눈에 봐서는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이제 수순 진행된 걸 좀 빠르게 따라가 봤는데요. 또 게다가 워낙 속기여서 이런 바둑은 혹시 실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또 앞을 달려가야 하니까 그 실수를 돌볼 겨를도 없을 것 같고요. 정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바둑은 상대가 나중에 천천히 살펴봤을 때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 수가 네. 나올지는 몰라도 두는 와중에 실수라고 단정 지으면서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자, 중앙 쪽 바깥 공배를 꽉 채워놓고 잡을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백이 중앙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백이 잡으러 가는 거는 안 됐을까요? 만약에 좌변을 찝었다면 크게 다음 한 수는 어디가 되는 거였을까요? 네, 뭐 중앙 쪽을 끊어야 되는데 네. 단수를 치고 단수 쳐두고 이 한 점을 잡는다면은 이것 또한 가능해 보이긴 했는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어디까지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으러 가지 않아서 흑도 한시름은 놨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변 아직 패 진행 중입니다만 흑이 따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네, 어찌됐든 백은 여기를 버리더라도 이 우변 쪽과 중앙 쪽에서 좀 집을 만들면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세 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앙 쪽에 백의 형태가 네. 생각보다 좀 집 모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백은 적당히 교환을 하고 여기를 붙여서 한번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흑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면은 이거는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상 많이 다치네요. 네, 그쪽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상변이 막히고 나니까 중앙의 흑 한 점이 좀 무색해졌는데요. 네, 그렇죠. 네, 여전히 예. 이쪽을 나가는 뒷맛은 남아 있어요. 네. 네, 물론 강력한 뒷맛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곳에 돌이 나왔을 때는 여기를 단수치고 끊는 게 선수로됐기 때문에 네. 이쪽 부근이 백이 걸립니다. 백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흑 넘어가는 모양이 나오겠는데요. 네, 지금은 백이 확실히 실수를 했어요. 여기를 붙인 수는 좀 더 이 흑도를 추궁을 하고 그 다음에 붙이더라도 늦지 않았는데 빨랐어요. 네, 이거는 백도 깔끔하죠. 네, 갑자기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 뭔가 좀 실수를 했다라고 느껴진다면 속기인 만큼 백도 지금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흑은 걱정거리를 다 덜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처럼 마가간 수도 날일자로 두는 게 정수겠죠. 이 축을 방비를 하니까요. 네. 네, 지금도 중앙의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백. 그곳을 노리고 있네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중앙이 나간 순간 뭐가 생기는 건가요? 네, 여기가 네. 단수를 치고 이어서 버텨야 되는데요. 이쪽을 찌르는 게 선수니까 끊는 것까지 선수예요. 그럼 이 한 점을 따냈을 때 늘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를 찌르면은 이 한 점이 잡히면은 이거는 개가가 안 되죠. 중앙 제법 당하네요. 네, 제법 당하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갑자기 여기서 승부가 갈라지는 건가요? 네,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아, 네. 중앙이 두면 들수록 흙집이 많이 나는지 백집이 많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끊는 것과 나가는 것이 맞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부가 결정이 됐겠네요. 네. 두 곳 중 한 곳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확실히 벌어졌습니다. 네, 이바둑은 끝까지 형세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마지막에 백이 실수하면서 흑불계승으로 종국이 됐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도 신진서, 박상진 선수 뒤를 이어서 8강전에 진출합니다. 네, 이 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좀 수순 따라가기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하게 수익기를 하기에는 네.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중반에는 분명히 위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바둑을 역전을 해냈어요. 오늘 한국 선수들이 기분 좋게 2승을 하면서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좀 이번 대회 체급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확실히 한국 네. 선수들이 랭킹이 높고 그리고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는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16강전 3회전은 대부분이 중일전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내일 오후에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중일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